congratulate and I welcome 먼저 컨퍼런스 개최 축하드리고요. 특히 주최 측에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작업들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요. 제 발표 제목은 동북 인도 지역 염색 전통 부흥 이니셔티브입니다. 먼저 저희 조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리라는 조직입니다. 아리는 본보기, 사례라는 저희 그 지역 언어 단어이고요. 지역 내 토착 문화 활동가들의 모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동북 인도 지역 문화유산을 아카이브하고 또 기록 관리하고 보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로고를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아쌈 지역의 전통 도안을 저희가 로고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실제로 인도에서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북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NGO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인도의 중심 지역은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료 같이 보여주셨네요. Yes, 네, 계속 앞으로 좀 슬라이드를 옮겨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 조직 로고, 아리 로고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아삼의 전통 도안입니다. 이제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가 발족한, 네, 저희 조직의 발족한 날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번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그러니까 인도의 동북 지역입니다. 8개 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삼, 아루나치, 마가야, 티프라, 미조람, 그리고 마니푸르, 네덜란드, 스킴이고요. 실제로 인도의 중심지에서는 굉장히 떨어져 있는, 인도 중심에서는 굉장히 떨어져 있는 주들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 동북 인도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드리면 실제로 굉장히 많은 다양한 토착 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의식 같은 것들이 부족별로 굉장히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고요. ICH, 무형유산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이런 문화 의식 같은 것들이 구전 형식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220개의 상이한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렸고요. 지금 이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무형문화유산이 굉장히 풍부하긴 하지만 이 무형유산들이 현재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대화, 개종, 또 사회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무형유산의 소멸 위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무형유산을 실행하는 실행자들이 실제로 생계 유지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무형유산이 현재 소멸 위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지식이 전승되는 지금 이런 프로세스가 제한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새로운 젊은이 세대 같은 경우에는 과거 선조들이 어떤 식의 무형유산 관습을 가져왔는지를 이제 거의 모르고 있는 세대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토착 언어도 계속적으로 이제 유실이 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의 위험에 처한 언어 중에 17개가 지금 이 지역 언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실제로 이 토착 언어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무형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전례 없는 속도로 지금 계속적으로 유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조직 아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리 조직 같은 경우는 2008년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형유산 보호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젊은 세대, 아동 세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뭐 전통 무용이라든지 또는 전통 뭐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런 활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무형유산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다음 번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계속 앞으로 봐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무형유산 관련해서 기록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멸위기 무형유산을 연구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삼 지역 오디오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50개 이상의 저희가 무형유산 유형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 기록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음번 슬라이드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토착 언어 부흥 프로젝트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전 슬라이드로 돌아가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전통 언어 교육이라든지 부흥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통 언어 교육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삼 지역 같은 경우에 티와 부족의 전통 언어 부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티와 포탕어 같은 경우에는 유네스코의 위험에 처한 언어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언어이고요. 그리고 그 다른 파카이 힐 설화는 11개 부족에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설화도 저희가 기록 및 출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서와 그리고 출간 작업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전통의학 관련해서도 중요한 무형유산으로서 저희가 현재 그 보호 활동 그리고 그 관련해서 출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6개 전통의학 분야에 대해서 이미 기록과 그 출간이 끝난 상태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현대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전통적인 다양한 의식 같은 것들이 계속적으로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멸위기에 있는 의식 같은 것들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기록하고 또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또 200명, 300명 정도 또는 예를 들어서 뭐 1000명, 2000명, 3000명 정도가 현재 실행을 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 관습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록하고 또 출간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예술이라든지 공예 유산과 관련해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염색 전통, 염색 예술에 대해서도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좀 최근 토픽이라고, 최근 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2019년부터 저희가 포괄적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지역의 천연 염색 전통을 부활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잃어버린 컬러를 찾아서 카비 부족의 천연 염색 전통 부활 프로젝트를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 카비 부족의 염색 전통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지역 전체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부족들은 천연 염색 전통, 자체적인 천연 염색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들이 이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죠. 이게 영국의 식민 시대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소멸되고 있습니다. 영국 식민지 때 영국에서 또 다양한 기계직물 같은 것들이 수입되어 오면서 실제로 이런 토착 염색 전통 같은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죠. 카비 족의 이런 전통 염색의 부활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카니 부족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그 섬유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사 염색을 위해서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색상에 대해서 과학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런 염색 자체가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염색 지식을 보유한 노인들이 일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무형유산이 현재 소멸위기에 있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런 섬유 전통이라는 것은 문화적인 삶에 있어서 그리고 문화 전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명과 같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족의 그 문화에서는요. 그리고 그 플라이 셔틀 나무 배트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색깔을 사용해서 이 직조를 하게 되는데 흰색 그리고 짙은 검정색 그리고 붉은색을 씁니다. 가장 많이 쓰는 컬러는 쪽에서 추출한 검정색 염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염색, 전통 염색 기술을 저희가 부응하기 위해서 카비족과 함께 다양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사진들을 보고 계십니다. 핸드북 같은 것들도 저희가 추가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천연 염색 전통과 관련해서 이런 천연 염색 기술을 누구든지 책자를 통해서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이런 책자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외에서도 뭐 다양한 기금 같은 것들을 받아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해외에서도 쉽게 이런 전통을 이해하고 또 감상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핸드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실제로 이런 천연 염색을 통해서 완성된 완성품들이고요. 실제로 이런 염색 전통과 무형유산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개별 부족들이 상이한 문화 관습을 계속적으로 지켜가면서도 직무 전통 요소로서 염색 전통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전승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각 염색 단계별로 다양한 의식과 민요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모카에서 실을 잡는 단계부터 이 원사를 염색하는 단계까지 개별적으로 이제 부르는 민요가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특히 이제 페플랑이라는 민요 같은 경우에 실제로 카비 그 부족들이 어떤 식으로 생성이 됐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담은 노래 민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만물이 어떻게 생성됐는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또 그 민요가 이 케플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민요가 실제로 이 세상의 창조와 만물의 생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카비 부족이 어떻게 생겨났고 또 이 카비 부족의 이 배를 짜는 직조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모카의 유래와 또 쓰임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민요에 나오는 스토리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모카 유래를 세 부분으로 이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아 소년이 이런 커다란 낚시 축제에 참석을 했는데 아무도 고기를 못 잡을 때 소년이 굉장히 큰 물고기를 잡아서 이제 요리를 하려고 이 물고기의 배를 가르자 씨앗이 이제 가득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제로 이 씨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고 있는 상황에 꿈에서 이제 신이 나타나서 이 씨를 어떻게 심어라라고 이제 가르쳐 준 것이죠. 그래서 이 씨를 심었는데 이게 모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카가 열렸는데 실제로 이 모카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모카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신이 나타나서 이제 이걸로 씨를 뽑아서 천을 만들어라라고 가르쳐 줬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염색을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민요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요를 보시게 되면 실을 잡는 과정에서 부르는 민요도 있고 모카에서 뽑은 원사를 염색하기 전에 부르는 민요도 있고 세 파트로 지금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기술적인 문제로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동영상은 지금 못 보여드릴 것 같고요.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이제 무형유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 봉쇄 조치,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로 큰 타격을 이제 받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이 지역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가장 심하게 이제 타격을 받은 부분이라고 하면은 공연이 전면적으로 금지가 됐다라는 것이고요. 민요 가수라든지 공예가라든지 뭐 배 짜는 그런 직공들, 민요 음악가들이 모두 이런 공연을 할 수 없게 되니까 큰 타격을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수가 생존을 위해서 이제 임시직으로 전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생계에 굉장히 큰 손실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위기이면서 동시에 또 기회라고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런 그 무형유산 보존 노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이 코로나 상황이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기회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 무형유산 보호 접근법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모델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봉쇄로 인한 고립이 또 이런 토착민 공동체에게는 실제로 무형유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것도 또 기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지역 공동체 레벨에서 이 무형 문화유산과 관련해서 실제로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더 인식이 되고 이런 무형유산이 실제로 실행이 되는 사례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전체 공동체의 면역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전통의학 관습이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도 새로운 기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전통의학 관습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면역력 강화, 면역력 제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요법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통의학 관습들이 위험에 직면한 다수의 무형유산들이기도 하지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위험에 직면한 다수의 무형유산이 전통의학과 관련된 무형유산이라는 것이고요. 이번 코로나 이런 위기를 통해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이런 전통의학 유산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전통의학이라는 것이 면역력 증강 측면에서 자연과 인간 그리고 인간의 신체 내에서의 어떤 평형 상태 같은 것들, 균형을 맞추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전통의학의 중요성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 코로나19 상황 이후로 어떤 새로운 어프로치, 접근법을 적용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웹과 소셜미디어를 저희가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아리 그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무형유산 공연을 라이브로 또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체가 디지털 툴을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공동체가 디지털 툴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지만 이런 새로운 접근법이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토착민 청소년들을 무형유산 보호에 이제 선봉으로 저희가 또 지원을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잘 사용을 할 수 있게, 디지털 툴들을 잘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무형유산 보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이제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예를 들어서 생계 유지와 관련해서 전통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뭐 마스크를 만들어서 이거를 판매를 한다라든지 전통 문양 같은 것들, 전통 모티브를 사용해서 마스크를 만들게 한다든지 이런 또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전통 모티브를 사용한 마스크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도 또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무형유산 관련한 저희 자료라든지 공연 같은 것들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저희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디지털 툴을 이용해서 저희가 무형유산 관련된 방송을 진행을 하고 또 그 기록을 진행하는 과정이고요. 또 토착 여성들이 마스크를 제작을 하게 함으로써 생계 유지에 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들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발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접근법을 적용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세스를 개발을 하고 또 적용을 함으로써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지역 토착민들의 무형유산을 지원하고 또 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는 활동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무형유산
보호와 관련해서 실제로 인도에서도 많은 NGO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전통 염색 이 부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코로나 이전에 진행이 됐다가 코로나 이후까지 이제 이어진 코로나 그 위기 이후까지 이어진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진행을 하면서 이제 코로나 위기 발생 이후에 새로운 프로젝트 방법론, 새로운 툴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개발해서 적용한 사례입니다. 감사합니다.